안녕하세요, 이비의 친구들. 곱셈 공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복하시면요, 곱셈 공식 4가지 모두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봐야겠죠? 꽃길 수학 설마 잊은 건 아니지? 곱셈 공식 첫 번째입니다.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이었는데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뭐였어요? 앞에 있는 것의 제곱, 둘이 곱한 것의 2배, 뒤에 있는 것의 제곱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곱셈 공식 두 번째는요, 아예 똑같은 거 하나, 부호만 다른 거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끼리끼리 곱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나열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곱셈 공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꽃길 수학 개념 정독 첫 번째 곱셈 공식 세 번째는요, x제곱의 개수, 즉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곱셈 공식 네 번째는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점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개념 첫 번째는 곱셈 공식 3입니다. 여러분들 곱셈 공식 3과 4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바로 3은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고요, 4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차이점에 집중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첫 번째, x제곱의 개수. 항상 문자가 x제곱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2차 항이라고 명시를 해둔 것이에요. 자, 그의 개수가 1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런 다항식의 곱셈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3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제곱이 되겠고요. x 곱하기 b니까 bx, a 곱하기 x니까 ax, a 곱하기 b니까 ab가 되겠죠.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한 후에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줬어야 됐죠? 보니까 bx와 ax는 동류항이네요. 자, 얘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x로 묶는다면 x의 개수가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상수항도 선생님이 a, b라고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x제곱이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뒤에 붙어 있었던 상수항의 합이 x의 개수가 되겠고요. 이 둘의 곱이 뒤에 나오는 상수항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x제곱의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요, 숫자끼리 더했을 때 x의 개수가 되고요, 곱했을 때 상수항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x 더하기 1, x 더하기 2를 곱할 건데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요, x제곱이에요. 어때요? 2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러면 곱셈 공식 3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1 더하기 2가 x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2는 그렇죠, 3. 3x 써주시면 되고요. 이 숫자의 곱 1 곱하기 2는 2가 상수항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봤더니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면 곱셈 공식 3입니다. 그랬을 때 숫자끼리 더한 것이 x의 개수, 1 더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그때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써주지 않고 마이너스 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1과 마이너스 2의 곱이 상수항이네요.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전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먼저 앞에 있는 것끼리 계산했을 때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면 곱셈 공식 3을 생각해 주시고요. 둘이 더한 것이 x의 개수, 곱한 것이 상수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그럼 우리 개념하기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요,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일단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곱셈 공식 1은 아닌 것 같고요. 아예 똑같은 거 하나, 부호만 다른 거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2도 아닙니다. 그러면 3일 텐데, 자, 왜 3이에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3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 이 둘의 합이 x의 개수, 2 더하기 3은 5x. 둘이 곱한 것이 상수항, 2, 3은 6이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곱 아니고 같은 거 부호 다른 거 아니기 때문에 3번 써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얘는 a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2개, 3과 마이너스 1을 더한 것이 a의 개수가 되겠고요. 둘이 곱한 것이 상수항이 되겠네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자가 계속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곱셈 공식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x제곱 이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곱셈공식 3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상수항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4 더하기 5이기 때문에 9x가 되겠죠. 그리고 둘이 곱합니다. 4, 5, 20이기 때문에 상수항 20 써주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얘도 곱셈공식 1, 2 아닌 거 확인했고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a의 제곱, 이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숫자끼리 합하고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와 3을 더해요. 그렇죠. 플러스 1인데 우리가 1은 써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둘이 곱합니다. 마이너스 6, 상수항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이차항의 개수가 1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상수항끼리 더하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나머지 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도요. 여러분들 식이 제시돼 있을 때 어떤 곱셈 공식 써야 되지 판단하셔야 돼요. 일단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똑같은 거 하나 있는데 부호만 다른지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2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x-a x 더하기 4인데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요. x제곱, 이차항의 개수가 1이네요. 곱셈 공식 3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더한 것이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바로 x의 개수가 되겠고요. 자, 이 둘을 곱한 것이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얘가요.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8과 같다고 해요. 그러면 각각의 개수 상수항끼리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개수 b는 자, 이 식에서는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와 같다고 하고요. 그 다음 상수항끼리도 같아야겠죠. 마이너스 8은요.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4a와 같네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식에 자, b는 a 대신에 2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네요. 그래서 b의 값도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번엔 a와 b를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요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4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곱셈 공식 3번 언제 적용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판단이 섰다면 이 둘의 합이 x의 개수, 곱이 상수항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어서 곱셈 공식 4번째 가볼게요. 자, 곱셈 공식 4는요. 곱셈 공식 3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x제곱,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우는요 사실 공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차라리 하나하나씩 분배 법칙하는 것과 크게 계산 속도의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알고 계셔야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인수분해 파트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x 앞에도 1이 아닌 개수들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요. 전개해서 나왔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게 됩니다.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같이 전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ax와 cx를 곱한다면요. acx 제곱이 되겠죠.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adx 그 다음 bcx 그 다음 bd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고 났더니 동류항이 있어요. 동류항끼리는 여러분들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AC X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자, X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AD 더하기 BC로 달라지고요. 여기 상수항 다시 쓸게요. 여기도 BD가 됩니다. 자, 합과 곱이긴 한데 모양이 조금 복잡해졌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이차항이 나오는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맨 뒤에 상수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x는 어떻게 나오냐? 자, 살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ac x제곱, 뒤에 있는 것끼리 bd가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건요. 자, 먼 거 adx, 가까운 거 bcx 둘이 더해서 x가 완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4x제곱입니다.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이럴 때는 곱셈 공식 4를 써주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뒤에 3이 있을 거고요.
자,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먼 것끼리 2x 곱하기 3이니까 6x, 가까운 것끼리 2x. 그래서 더하기 8x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어서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봤더니 6x 제곱입니다.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죠? 그러면 곱셈 공식 4고요. 자, 뒤에 있는 것끼리 맨 뒤에 쓸게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건요? 그쵸? 먼 것끼리 마이너스 4x. 붙어있는 것끼리 플러스 3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라고 하기엔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인수분해 파트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보기로 해요. 자,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5,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인데요.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2x 제곱이에요. 이차항의 계수 1 아니고요. 곱셈 공식 4 이용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뒤에다 써주시고요. 자, 가운데는 어떻게 완성해요? 멀리 있는 것끼리 3x, 붙어 있는 것끼리 4x. 둘이 계산하면 7x가 되겠죠. 여기 가운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2번입니다. 문자 바뀌어도 당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네요. 그쵸? 그럼 곱셈 공식 4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뒤에 마이너스 4 써줬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건요. 멀리 있는 것끼리 8a, 붙어 있는 것끼리 마이너스 a네요. 그럼 계산하면 7a가 되겠죠. 그쵸?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4x제곱이에요.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죠? 곱셈 공식 4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맨 뒤에 써주시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어떻게 구해요? 멀리 있는 것끼리 8x, 붙어 있는 것끼리 마이너스 4x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는 플러스 4x가 되겠네요. 자, 4번도 볼게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6a의 제곱입니다.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죠. 곱셈 공식 4 써주시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맨 뒤에 위치시켜 놓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것끼리 마이너스 9a, 붙어 있는 애들끼리 2a 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7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곱셈 공식 4를 언제 이용해야 되는지 판단해 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한 것처럼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2x 빼기 3, x 더하기 a를 보니까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2입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4를 이용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려면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맨 뒤에 위치를 시켜 놓고 자, 가운데는 어떤 애들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끼리 2ax, 붙어 있는 것끼리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a가 문자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식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 x로 묶을게요. 그러면 2a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식이 뭐랑 똑같대요? 2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5랑 똑같대요. 그러면 각각의 계수가 같다, 상수항이 같다 이용해서 식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x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자, 2a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2는 여기 식에서 말하고 있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5가 되겠고요. 이 5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겠죠. 자, b는 2 곱하기 5, 10 빼기 3이기 때문에 7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a와 b의 값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 더하기 b는 5 더하기 7이 돼서 12.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판단이 섰다면 공식 그대로 실수 없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7번과 8번 가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4가지 곱셈 공식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이들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바로 7번 같이요. 자, 7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 식에는요, 곱셈 공식 1, 2, 3, 4 중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그쵸? 식을 보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곱셈 공식을 써야겠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곱셈 공식을 써야겠구나.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3x-5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곱 반갑죠? 곱셈 공식 1번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 1번은요. 앞에 것의 제곱 9x제곱 둘이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15x의 2배니까 마이너스 30x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의 제곱 25가 되겠죠. 이게 앞에 있는 제곱을 전개한 식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식 전개해 볼게요. 자, 뒤에 있는 식 보니까요. 얘네 볼게요. 똑같은 거 하나, 부호만 다른 거 하나 있죠. 얘는 누구 써야 되죠? 곱셈 공식 2번 써주셔야겠죠. 자, 2번은요. 아예 똑같은 거끼리 곱하고요. 9x제곱, 부호가 다른 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2 신경 써주시고요. 괄호를 묶음으로써 이 다항식의 통째로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실수 많이 하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2를 차례차례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는 더 이상 정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다시 써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분배 법칙하면요. 마이너스 18x제곱 부호 조심하시고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류항이 있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x제곱끼리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9x제곱 x는 더 이상 없죠.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27입니다. 문제에서는요.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물었네요. 자,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9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27입니다. 둘이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9 더하기 27은 18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곱셈 공식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판단하고 정확히 암기하고 있다면 차근차근 해주실 문제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예제 8번 가볼게요. 여러분 곱셈 공식은요. 계속 하다시피 단순히식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출제하면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도형과 곱셈 공식을 연결짓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읽어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원래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x로 같았나 봐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을요. 가로의 길이는 y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3y만큼 늘렸대요. 여러분 줄였다는 것은 줄어든 거고요. 늘렸다는 것은 늘어난 거죠. 짧아지고 길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될까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구한 후에 둘을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가로의 길이부터 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는요. 원래 x에서 y만큼 줄어들었어요. 짧아졌죠? 그럼 y를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야 돼요. 자, 가로의 길이는 x 빼기 y가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 볼게요. 세로의 길이는요. 원래 x에서 3y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3y만큼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더해줘야겠죠. x 더하기 3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개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전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죠. 곱셈 공식 3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문자인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숫자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이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xy라고 써주셔야 되겠고, 자, 마이너스 1과 3의 곱, 마이너스 3 그리고 y의 제곱 라고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3을 이용해서 문자가 두 개인 것도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어야겠네요. 오늘 수학 꽃길 곱셈 공식 3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었는데요. 뒤에 있는 상수항의 합이 x의 개수가 되고 곱이 맨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곱셈 공식 4는요. 3과 어떤 다른 점이 있었냐면 바로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ac x제곱, 그 다음에 b, d는 상수항 맨 뒤에 붙고 가운데 있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끼리 가까이 붙어있는 것끼리 곱셈을 해서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곱셈 공식 4가 기억이 안 날 때는요. 차근차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여러분들 곱셈 공식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배워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곱셈 공식의 활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탄탄하게 복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강호기 숙제입니다. 다양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식을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해 보시고요. 공식 제대로 적용해서 실수 없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예쁘게 계산한 식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복습 꼭 하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